자, 그러면 이제 간경화를 먼저 예를 보겠습니다. 경화가 왔다는 소리는 굳어졌다는 거 같잖아요. 굳어졌다는 거는 또 반대로 섬유질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섬유질이 많이 생기냐? 이건 염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염증하면 다 나쁜 걸로 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염증은 조직이 손상되거나 어떤 유해 물질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걸 갖다가 물리치죠. 물리치고 난 다음에 어떤 우리 조직이나 이런 게서 손상되잖아요. 그럼 손상된 걸 같이 또 채워줘야죠. 조직을 재생시켜줘야죠. 그리고 완전히 기능까지 회복시켜줘.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증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되려 나쁜 거거든요. 다만 문제가 뭐냐? 아주 과하게 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오거나 또는 너무 그냥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문제되는데 특히 만성 염증인 경우에 이 섬유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섬유질이 오니까 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보시면 결절이라는데 이렇게 유관적으로 오는 결절도 있지만 처음에는 소결절이라고 해서 현미경제만 보이는 작은 결절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자꾸 섬유질 쌓이니까 쌓고 하니까 이렇게 유관적으로 보이는 결절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경화가 왔습니다. 간경화가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병이 어떻게 되냐면 대개는 초기에는 그냥 조금 피곤하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평생 본인의 운명대로 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미스가 있다고 봐요. 오히려 초기일 때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놔두니까는 나중에 진행돼서 어떤 게 합병증이 오죠. 어떤 게 옵니까? 황달 오고, 거미혈관증 오고, 복수 차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다음에 간에 이제 심하면 간에 혼수도 오고, 이렇게 오면은 이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이 병의 또 마지막 코스가 또 뭐냐면 간암입니다. 간암은 또 1 내지 2년 안에 사망하잖아요. 이렇게 뻔한 코스가 있는데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가장 치료가 좋은 효과는 뭐냐면 효과 좋은 치료 방법은 간 이식이에요. 간 이식의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 걸 받죠? 설사 자식 걸 받아도 적합할 확률이 30에서 40%밖에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도 되면 다행인데 그것이 안 되면 누구 걸 받아야 됩니까? 남의 걸 받아야 되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생사람 주수는 없어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어떻게 내사자 걸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 대학에서 통계를 냈는데 1년에 간경화 때문에 간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2,600 케이스. 그런데 내사자가 공유할 수 있는 간은 500 케이스. 그럼 나머지 2,10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식도 못 받아보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 주기세포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건강한 거 사람 거 사용하고 싶은데 자, 자가면역질환이 있거나 암, 간경화, 신장이 나쁘신 분, 심장 나쁘신 분, 또 폐 나쁘신 분 이런 분들이 만약에 면역 거부 현상이 생기게 되면 기존병이 더 악화됩니다. 그럼 병 고치려다가 어떻게 된 거죠? 더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본인 거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간경화 있는 분의 주기세포는 이상 없을까요? 경화 안 왔을까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간경화 어디 오는 거죠? 간에 오는 거잖아요. 지방에는 경화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방은 다 정상이에요.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나오는 당뇨, 동맥경화, 암 이런 모든 분들도 전부 다 본인의 주기세포를 이용해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기세포를 이용했다니 어떻게 치료가 있나, 효과가 있나 볼게요. 자, 이제 이게 정상이고 간경화였으면 주기세포가 간으로 가잖아요. 간으로 가면 주기세포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뭡니까? 재생이죠. 재생이니까 손상된 간세포로 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화돼서 간 조직을 재생시켜줘.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이 간경화가 와 있는 간에 주기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활동적일까요? 비활성화되어 있을까요?
비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들어간 줄기세포가 자고 있는 줄기세포 갖다가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활성화된 줄기세포가 역시 간세포로 분화돼서 간을 재생시켜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역할. 또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줄기세포가 면역 조절 기능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면역 조절 기능이 있어요. 섬유질이 많아진다는 거, 아까 섬유질 자체는 우리가 손상된 간 채워주기 위해서 섬유질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염증에서 지나치게 많이 섬유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면 이 섬유질이 간 조직을 꽉 조여주니까 간 기능이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섬유질이 만들어진 걸 억제하면 되겠죠? 예, 줄기세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간에서 섬유질을 분비하는 그런 면역세포가 뭐냐면은 성상세포 또는 별세포라고 하는데 이놈이 자꾸 섬유질을 만들어놔요. 근데 좋은 거긴 하지만 우리 항상 호사다마는 많으니까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나치게 자꾸 이 별세포의 기능이 증가되니까 이런 억제시켜서 섬유질 분비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줄기세포는 손상된 간으로 가서 간 조직을 재생시켜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더 이상 손상시키는 것 갖다가 못하게끔 또 악화 요인을 억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간경화 치료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한번 볼게요. 이게 간경화제 CT 촬영입니다. 보통 간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까만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간이 작아졌으니까 이렇게 공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를 맞았더니 35%가 재생이 돼서 보시면 간도 커졌죠. 그래서 요 사공간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미지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지가 우리가 하늘에 보면 그 양털 구름 같은 그런 구름이 어떤 이미지였다가 보시면 백화되진 건 아직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 줄기세포 이런 간경화 있는 분들한테 몇 번 맞아야 될까요? 간경화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장기입니다. 우리 몸에 한 2kg 정도 되는 제일 큰 장기죠. 이 큰 장기가 재생되려면 줄기세포 한 번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5번 이상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그 다비드 상에 나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화면에서 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암 치료에 대해서 줄기세포가 왜 필요한가? 이제는 전에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거예요. 아, 줄기세포 맞게 되면 암세포도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은 제가 오늘 여기 있지 못하겠죠. 그런데 뭐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줄기세포를 갖다가 암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치료 방법을 쓰라고 권해요. 그 이유가 뭔가? 자, 우선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암이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안 좋죠. 그 다음에 암 치료하면서 이미 또 건강도 많이 손상됐죠. 그러니까 이런 손상된 건강을 갖다가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 뭐가 해야 되죠? 줄기세포가 해야 됩니다. 특히 암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많이 손상된 중요한 장기가 어디냐면 골수예요. 근데 골수가 하는 일은 적혈구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백혈구 만들어내요. 자, 적혈구는 우리 몸에서 뭐 하는 거냐? 산소 공급해주는 거고, 우리 세포 중에서 70% 정도 차지하는 제일 많은 조직이에요. 이것이 자꾸 부족하니까 우리가 빈혈이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질 거고, 장기들도 손상이 된 장기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혈구, 적혈구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골수. 두 번째, 골수에 또 뭘 만들어내냐? 백혈구 만들어내잖아요. 백혈구는 직접 면역력 관련돼서 이거 암세포가 싸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골수를 빨리 회복시켜줘야 적혈구도 만들고 백혈구도 만드니까 암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고. 세 번째, 줄기세포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죽입니까? 예,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암세포를 죽일까요? 간접적인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이 활성화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이라는 기능만 봤을 때는 실제 우리 군대를 봤을 때 포병, 뭐 또 총 쏘는 뭐 이런 포병이라든지 또 보충 우리가 보병이라고 하잖아요. 보병이라든지 이런 또 특전사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병사 역할을 하는 것은 면역세포예요. 그런데 위에서 딱 보고서 명령해 주는 거 있죠. 사령관 역할을 해주는 것은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암에는 이제 주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한다.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상 환자였어요. 그냥 항노화 목적으로 피부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높게 나왔습니다. AFP가. 이건 간암에 대해서 우리가 혈액을 하는 암 표지자 검사라는 건데 이것이 정상이 약 9 이하인데 어떻습니까? 30일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시겠냐? 스톱 하시겠다. 했더니 자기는 하겠다. 해가지고 예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2번 만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건강진단할 때 우리가 암 표지자 검사라는 말 들어보죠? 그죠? 필요하는 암 검사. 이거 사실 건강진단하면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상이 10이야. 그런데 한 10일 났고 12가 났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불안하시죠? 근데 이게 암이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1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스톱하고 무조건 그거부터 정밀 검사를 해야 되고 치료를 들어야 되는데 10까지 정상인데 뭐 10이 나오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시라 그래요. 해보면은 대개는 떨어져요. 암 표지자 검사가 정상보다 애매하게 조금 높은 경우는 조금 떨어집니다. 대개 정상은 떨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높으신 분은 어떨까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기세포가 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분명하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